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주제, 바로 내면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면을 다스린다는 것은 잡념을 없애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면을 다스리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며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더 필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평온을 찾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면의 힘은 외부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들을 통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에 들어오는 잡음부터 줄여라. 우리의 내면을 흔드는 가장 큰 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소리들이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정보와 수십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자극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부터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잡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내면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이 잡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말을 줄이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잡음이 많을수록 내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에 10분이라도 외부를 끊고 머릿속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조용한 공간에 앉아 그저 숨을 쉬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시간이 내면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잡음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는 순간 그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폭발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참으라고, 강해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마치 적처럼 대합니다. 화를 느끼면 그것을 없애려 하고 슬픔을 느끼면 그것을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거리 두며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난 상태구나. 슬플 때 내가 지금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 상황에 흔들립니다.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 나쁜 말을 하면 하루 종일 우울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은 언제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자신의 감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관찰하는 순간부터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 습관을 끊어라. 생각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대부분은 삶 자체가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습관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운이 없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은 현실보다 내면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고.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생각의 패턴을 마치 진실처럼 받아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할수록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생각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이 생각은 사실인가? 그러면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이 근거 없는 상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생각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멈추고 다시 방향을 잡는 연습을 하면 생각의 흐름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익숙한 자극을 끊고 쉼을 만들어라. 현대인의 내면이 지치는 이유는 계속해서 자극을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스마트폰을 보고, 계속 정보를 받아들이고, 계속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자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깐의 여유 시간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멈추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자극으로 채워질수록 더 비어갑니다. 자극은 순간의 만족을 주지만 내면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극을 갈구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를 행하고 일 없음에 힘쓰며 맛없음을 맛보라고. 내면을 다스리고 싶다면 자극을 줄이고 쉼을 만드는 것이 필수입니다. 산책을 하고 호흡을 고르고 심심한 시간을 갖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내면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온은 자극이 없는 시간에서만 다시 태어납니다.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착각은 상대가 바뀌면 내가 편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하면 바뀔 거야. 이런 기대를 하며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변하지 않고 우리만 지쳐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원하지도 피하지도 말라고.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내면은 계속 소모됩니다. 반대로 내가 단단해지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람은 늘 분노하고 늘 실망하지만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은 내 감정과 행동만 책임집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것은 상대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뀌는 순간 관계도, 환경도, 상황도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욕망은 줄일수록 삶은 편안해진다. 내면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바로 욕망입니다. 원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은 복잡해지고 불안은 커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더 완벽한 외모. 이런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을 쉴 틈 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에게 있다고. 욕망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망을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중요한 것,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 이것만 남기면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욕망을 줄이는 사람은 삶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욕망이 많은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정리한 사람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온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원하는 것에 많고 적음에서 결정됩니다. 7번째,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내면을 가장 크게 망가뜨리는 것은 타인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괜찮아. 문제 없어. 힘들지 않아. 이런 말들을 반복할수록 내면은 병들어 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짜 감정을 외면하려 합니다. 힘든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아픈 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이는 순간 내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내면을 다스리려면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상태인지, 지금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솔직해지는 순간 해답이 보이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평온은 솔직함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8번째, 하루에 한 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내면을 가장 빠르게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매일 짧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한 것, 오늘 내가 후회되는 것, 오늘 내 감정이 흔들렸던 순간들, 이것을 5분만 정리해도 내면의 방향이 바르게 잡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패턴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3번 나를 반성한다고. 오늘 왜 화가 났는지, 오늘 왜 불안했는지, 오늘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는지, 이것을 정리하는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성찰은 내면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 5분. 잠들기 전 단 5분만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9번째, 고요한 사람과 어울려라. 내면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부정적인 사람과 있으면 나도 흐려지고, 조급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불평을 자주 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불평이 많아집니다. 짐 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이라고. 반대로 내면이 고요한 사람과 있으면 나도 고요해집니다. 평온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긍정적이 됩니다. 내면을 다스리려면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쓰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사람 선택은
내면, 건강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10번째, 나를 조용히 믿어라. 내면을 다스리는 마지막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도,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중심 하나. 나는 결국 해낼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섭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걷습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고,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면을 다스리는 힘은 결국 자신을 믿는 힘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힘을 인정하고 그 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우리는 모두 더 강한 내면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면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잡음을 줄이고, 감정을 관찰하고, 생각을 바로잡고, 욕망을 비우고, 자신을 믿는 것. 이 단순한 행동들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성취라고. 내면을 다스리는 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잡음을 줄이는 것, 감정을 관찰하는 것, 솔직해지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평온하게 하는 작은 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이 오늘보다 내일 더욱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